안녕하세요. 문학과 캘리 박은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이제 계속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 볼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글을 계속 써보면서 글의 구도랑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을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과정은 우리가 작품을 마무리하는 마지막까지 계속 연결돼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좀 재밌게 캘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저희가 또 시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캘리그라피를 표현할 때 이제 글씨의 구도에 따라서 전체적인 작품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구도를 잘 잡아서 써야 그 시에 대한 느낌을 함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시를 쓸 때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율에 맞게 이렇게 써야 되지만 캘리그라피 작품은 또 시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겸해서 이렇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있는 그 우리 시를 지난 시간에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이제 넘어갔죠. 그래도 요 시를 한번 가지고 짧지만 단락이 나눠져 있고 그 글자의 부분이 뭐 봄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캘리를 같이 겸하면서 표현을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라는 그 외국에 있는 이제 시인의 시고요. 좀 유명한 시죠. 이 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많이 외우고 있으실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 시긴 한데요.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시를 시처럼 운율에 맞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교재 보시면 그 31페이지죠. 거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운율에 맞게 그 시를 적어놨어요. 대신에 여기에는 제목을 따로 적지 않고 시의 내용만, 그리고 이제 시의 내용과 배경을 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시는 제목은 따로 적지 않고 본문의 내용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도 우리가 시를 적을 때 시의 공간 등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글에 대한 구도, 위치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림을 같이 겸하면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배경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위치를 잡아서 구도를 잡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첫 행이 봄의 정원으로 오라, 그리고 두 번째 행이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그리고 세 번째 행이 만약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한 단락이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전체 작품을 봤을 때 내가 위치를 이렇게 하나, 둘, 셋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첫 행이 여기서 시작되면 이제 세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내가 요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글씨를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처음에 글자가 너무 커버리면 삼행에서 글자가 그 길이를 넘어버려요. 그러면은 열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운율로 잘 맞게 적으려면 그 글의 글자 수에 맞춰서도 잘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크기의 글씨를 잡아야 할지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백을 어느 정도 남기고 나는 여기서부터 첫 행을 요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구도를 잡아줍니다. 글자 수를 대충 보면서 첫 행보다 두 번째 열의 글자 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잡아주고 3행은 좀 더 길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잡아주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제 하선지 크기에 비해서 글자의 크기가 좀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구도를 잡았다면 요거보단 조금 더 작게 글을 쓰는 게 낫겠죠.
행 같은 경우에, 단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한 행을 정도로 띄우고, 이제,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한 요 정도 잡으면 좋겠죠. 또한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그러면 요 공간으로 채워서 글씨를 넣어 주시면 돼요. 한번 적어 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도를 잡아 놓고 이 안에서 글씨를 넣어서 잘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어느 정도 열백을 조금 두시고 그 다음에 글을 넣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씨체는 너무 튀지 않게 좀 반듯하고 단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작품의 예시 작품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은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씨의 뭐 크기라든지 그런 그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따로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고요. 단정하고 이제 단아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볼까요? 켈리를 표현할 때는 자간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 운율에 맞춰서 글씨를 쓸 때는 어느 정도 띄어쓰기랑 일정한 그 공간이 같이 주면 통일성이 있어 보이고 단정해 보여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그라피의 구도로 표현을 할 때는 자간 없이 띄어쓰기 없이 표현을 하고 시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씨를 표현하는 것처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가죠.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으시면 되세요. 글씨 쓰실 때는 천천히 한 획 한 획 표현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가감 없이 그냥 단정하게 같은 느낌의 그 글씨체로 쭉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제 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글을 쓰면서 글뿐만이 아니라 배경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느낌이 더욱 이제 그 감정적으로 많이 와닿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글씨만 일단 그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느낌으로 쓰고, 그 다음에 켈리의 느낌으로 조금 변형해서 써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찾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쓴다면 또 다른 느낌의 그 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단정하게 시의 느낌으로 열과 행을 맞춰서 적었습니다. 그쵸? 앞이 맞아야 되겠죠? 처음 시작이 잘 맞아서 쓰시는 게 좋죠. 만약에 이제 시의 느낌으로 이렇게 단정하게 쓰시고 싶은데 글자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처음 시작이 계속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시면 연필 같은 걸로 살짝 이제 처음 시작 부분과 그리고 선을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놓고 글씨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글씨의 위치라든지 뭐 가로 배열을 잘 이제 선을 이용해서 조금 연습을 해놓고 그게 연습이 계속되면 이제 그 선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글씨를 바르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바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라인을 잡아서 글씨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 운율에 맞는 열행을 일단 맞출 거예요. 맞출 건데 단락을 나누지 않고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봄이라는 글자만 좀 크게 표현을 해서 한번 적어볼까 해요. 교재 보시면 이제 예시로 작품 2번에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작품은 정사각형에 제가 그 글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제 썼기 때문에 줄이 좀 맞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가로 배열에 있는 글씨를 쓸 거기 때문에 봄이라는 글자를 좀 크게 적고, 그 다음에 열은 원래 있는 본문의 열과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느낌이 나올 거예요. 이것 또한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죠. 내가 봄이라는 글자를 작품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쓸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봄이라는 글자를 화선지 높이에 가득 차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치를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느 위치를 잡아서 어떤 여백을 남길지. 예를 들어서 이제 봄이라는 글자를 크게 적고 글자를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 적게 되면 아래쪽 여백이 남을 수 있어요. 그쵸? 아니면 내가 반대로 중간쯤부터 이렇게 가득 채운다 생각하고 글씨를 넣게 되면 위쪽 여백이 남게 되겠죠. 이렇게 여백과 그 공간을 생각하면서 글씨를 적으시는 게 좋아요. 너는 자꾸 작아지, 칸이 작아진다. 네, 이렇게 되면 글씨가 너무 크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그쵸. 그런 이래 연습. 이래 약간의 저거리고 저는 중간쯤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쪽 여백을 좀 두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글자는 마찬가지로 조금 크기는 좀 일정하게 너무 튀지 않게 봄에 엄청. 좀 자리가 부족하겠다, 그죠? 이럴 때는 약간 왼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띄우지 않게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지금 저는 그 교재에 있는 느낌의 글씨체를 비슷하게 적었지만, 이게 그 열을 맞춰서 적는 거랑, 그리고 교재 표현에서 그 봤던 그런 느낌이랑, 일단은 글씨체도 다르겠지만, 그 전체적인 느낌도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백의 공간이나 뭐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 봄의 느낌, 그리고 이제 행을 맞춰서 이렇게 적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형식은 비슷하게 맞췄지만 전혀 다른 작품이 이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적느냐에 따라서 같은 글씨체나 아니면 같은 느낌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느낌의 그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봄이 아니라 쓰다가 보면 이제 꽃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 아니면 당신이라든지 이런 느낌, 이제 그 정원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조금 더 크게 표현을 해서 또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사실 예전에는 그 시인들이 또는 이제 시를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작품을 캘리그라피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제대로 안 적었다고 조금 뭐라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캘리그라피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이제 그런 게 좀 대중적이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잘 모르고, 이럴 때는 내가 표현했던 그 시의 느낌을 이 글씨로 다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이제 켈리의 느낌들, 그 자유로운 느낌들이 조금 더 그 감성을 북돋아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함께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를 이제 집필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쓴 시와 바로 옆 부분에 이렇게 캘리로 필사를 한 것을 같이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것도 의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직접 그 시를 적으시면서 캘리를 배우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상당히 많이 생기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켈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런 형태의 시들을 잘못 썼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 작가들이나 일단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표현들이 다르다는 거지 잘못되었다는 표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를 적으면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의 그 글씨를 표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다양한 감성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를 부각시켜서 봄이라는 것을 크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변형해서 썼으면 지난 시간처럼 이제 완전히 그 행과 글씨의 모든 구도를 다 바꿔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온전히 이제 자유롭게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어떤 글자를 좀 더 주제화시키고 부각시킬지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좀 창의적인 부분을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글자가 많아서 조금 세로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그 작품을 할 때 가로 구도보다는 세로 구도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캘리그라피가 어차피 그
구성을 잘 잡아서 글씨를 표현을 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글이 길거나 하면 이제 열을 좀 많이 나눠서 그 부분을 좀 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배열로 작품을 많이 하지만 좀 긴 글의 경우에는 세로 배열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캘리그라퍼 작가들도 거의 많이 세로 배열로 많이 글씨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와 다른 느낌의 봄의 정원으로 오라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종전보다는 글씨의 크기라든지 색의 굵기가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이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구도를 잘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같은 시지만 아주 다른 느낌의 작품이 완성이 되었어요. 따로 시의 제목을 적지 않고 본문의 내용만 구도를 잡아서 적었죠. 위쪽 공간을 살짝 남겨놓고 이제 왼쪽을 여백을 두어서 좀 더 여유로운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가운데에 넣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당겨서 넣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같은 시를 세 가지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각기 다른 느낌으로 그 시가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정하게 적는 거, 그 다음에 일부만 조금 강조를 해서 적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구도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내가 이제 시의 구절이나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해본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나의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약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또한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도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네, 그쵸. 위치가 조금 더 살짝 한번 볼까요? 여기 조금 여기서 조금 잘 쓰셨어요. 이제 위치가 조금 더 이렇게 발랐으면 좋겠죠. 이제 요런 거를 잡을 때는 이제 연필 같은 걸로 라인을 잡아서 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다른 거는 크게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봄의 글자를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그 공간이 이 공간과 이 공간과 이 공간과 이제 아래쪽 공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제목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글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제목으로 쓰려고 하신다면 이제 본문의 첫 행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봄이라는 글자만 조금 부각시켜서 하실 것 같으면 위치를 조금 더 붙여서 이렇게 간격을 아래쪽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조금 더 통일감이 있고요. 봄이라는 글자는 아무래도 좀 크게 되면 우리가 그때 구도를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구도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 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길게, 작게 이렇게 보면 봄이라는 글자를 좀 위쪽으로 맞춰주고 여기 라인에 그 봄의 받침의 라인에 의정원으로 오라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같은 느낌의 그 켈리 작품이 또 탄생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도 봄이라는 글자를 조금 부각을 시켰죠. 하나 딱 아쉬운 점이 위치가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위치가 여기 공간이 남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위쪽 공간이 조금 남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으로 와서 전체적으로 맞춰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뜨거운데. 저 차라리 이게 이제 작품이 꽉 차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괜찮고 전체 사이즈만 조금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아래 옆의 공간이 어느 정도 여백이 남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득 차게 잘 쓰셨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조금씩만 더 남아있으면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쓰시는 것도 바로 잘 쓰셨고 꽃술, 촛불 이런 것도 잘 크기를 잘 조절해서 잘 쓰셨어요. 아이고 어렵다. 한번 쓰기도. 글씨를 쓰실 때 사실 이렇게 시 같은 경우는 글귀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3번, 4번, 대여섯 번 이렇게 쓰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구도를 먼저 생각하고 글씨를 이제 넣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부터 내가 글부터 먼저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또 수정할 때 전문을 또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A4 용지면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죠. 계속되는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얘가 봄이라는 글자를 이 정도 크기로 적는다면 여기를 꽉 채우고 싶다. 그러면 본문을 이 정도로 맞춰서 이 공간을 여백을 두시는 게 조금 안정적인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봄이라는 글자, 그러면 이제 행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조금씩 더 튀어나가는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 전체적으로 느낌이 가운데 부분에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적으시는 게 좋아요. 긴 깨네. 그쵸. 여기 좀 깨네. 그러면 그쵸.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렇게 나눠서 적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글씨를 더 작게 적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힘들 수가 작은 글씨 적는 게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차라리 저는 이렇게 열을 나눠서 적으시고 열을 나눴을 때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일성 있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쪽 열에 첫 글자를 맞췄기 때문에 요것 또한 이쪽으로 당겨서 써주시는 게 통일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잘 맞춰만 주시면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구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쓰셨어요. 공간이 여기를 너무 띄어있죠. 왜냐면 시작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했지만 그래서 이쪽 부분을 뜨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라면 이렇게 잡아서 당겨 오시는 게 좋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글씨가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씨가 올랐기 때문에 얘는 위쪽에 있는 글씨를 보시면서 쓰셔야 돼요. 얘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 행은 조금 내려서 적는다고 생각으로 이렇게 맞춰서 적으셔야 위에 열이 조금 맞춰지거든요. 우리는 오늘 그러게 진짜. 이거 터진다 이거. 내가 자꾸 우린 또 조금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 한 편을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를 이제 짧은 시 같은 경우에는 본문 전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이제 좋고 보통 이제 시가 짧게는 한 행만, 그러니까 한 줄만 있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이제 활용해서 글씨를 표현하면 여러 가지 다른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시집을 한 거는 들고 오긴 했는데요. 제가 뭐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 혹시 이제 켈리와 또 시를 같이 하면서 좀 괜찮은 시집인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그 나태주 시님이 처음 이제 집필하셨던 필사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시와 캘리그라피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혹시나 또 다른 책이 홍보가 될까 싶어서 표지는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시가 본문이 있고 켈리로 한 부분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책의 그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시의 전문이 다 있는 경우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전문이 손글씨로 켈리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과 행을 맞춰서 시처럼 잘 맞춰서 단정하게 적은 부분이 있고 이제 이분도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보실게요. 잠시만. 손글씨도 간간히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켈리로 이런 한 부분을 표현을 해서 이제 글씨를 써놓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별아 들어와 나와 함께 잠들지 않으련 그래서 별 그림과 이제 별 모양과 리을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글씨를 써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를 전문을 다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한 구절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글씨를 표현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나태주 시인님의 멀리서 빈다라는 시인데요. 이 시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만 되면 흔히 SNS에 많이 뜨는 단어예요. 이게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분들도 되게 많이 쓰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글을 표현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그 본 전문은 단정하게 표현을 하고 마지막 구절만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렇게 이제 켈리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전문을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굳이 전문을 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는 제가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한 구절만 발췌를 해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펜으로 해볼게요. 조금 단정하게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전문이 나와 있어요. 보시고 하셔도 되고 꼭 이 시가 아니더라도 시집을 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찾아서 적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고요. 마지막 대는 좀 단정하게 적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다 적은 겁니까? 마지막 행을 남겼어요. 가을이다 부디 아프십니다. 그냥 왜 또 새로? 이렇게 그 많은 부분을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전체적으로 본문은 작게 적었지만
얘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행, 가장 유명한 행은 조금 더 다르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부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를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본문이 있고 마지막 구절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라는 이 구절을 켈리로 많이 표현을 해서 이제 SNS나 이런데 보시면은 많이 올려놨는데 이 시 제목을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라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시의 제목은 나태주님의 멀리서 빈답니다. 한번 낭독을 해볼까요? 네, 제가 시를 그렇게 잘 읽는 편이 아니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저도 이 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실 때도 영상 보시는 분들도 사실 전문을 다 적으려면은 힘드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글씨를 즐겁게 또 재미있게 쓰기 위해서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고 또 내 글씨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지만 이게 힘들고 재미가 없어지면 계속 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긴 글을 직접 손으로 쓰시라고 말씀을 잘 안 드려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시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전문 아닌 내가 원하는 부분만 꼭 발췌를 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만 이 부분이라도 우리가 구도를 잘 잡아서 글씨를 표현을 한다면 또 다른 느낌의 작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습하시면서 내가 흰색 종이에 항상 제가 작품 형식으로 적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이 아닌 작품 형식으로 적어 놓은 글귀가 있으면 이제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사진을 좀 남겨주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그 스마트폰 안에 내 글씨를 어떻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랑 합성을 해서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쓴 글씨를 내가 찍은 요즘에 단풍 좋고 가을 하늘도 되게 좋잖아요. 사진 여러 장 찍어 놓은 것들 중에 하나 안에 나의 글씨를 합성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어플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으면 내가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도 남길 수도 있고 그런 이미지로 남겨서 이제 누군가에게 사진으로 우리가 꼭 그 종이로 아니더라도 사진으로 글귀를 그리고 내가 쓴 시라면 그런 거를 잘 남겨서 또 보내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그 작품 형식이 딱 흰색 종이에 까만색 글씨가 올라와야 이게 깨끗하게 잘 올라가요. 합성을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씨를 쓴 거를 꼭 계속 옆면에 가득 채워서 연습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사진을 남겨서 깔끔하게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글자를 조금 붙였었으면 그쵸? 멋이 잘 안 된다. 이제 다 적지 마시고요. 이 그 한 구절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다 적는 거는 조금 힘드세요.
뭐시 조시가 맞아 들어간다. 너무 크고 너무 작고. 이제 시를 한 2편 정도를 더 적어볼 건데요. 이제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시를 쓸 때 그 운율에 맞게 쓰는 거는 이미 그 시가 그 해과 열을 맞춰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캘리로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시의 느낌을 또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나태주님의 행복이라는 시인데요.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제가 책을 이제 들고 온 김에 조금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행복이라는 시인데, 들으면 아시는 시예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행복이라는 시거든요. 잠시만, 이게 제가 전문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손글씨라서 전문인지 이게 전문이 맞네요. 행복이라는 시죠. 지금 보시면 책에서는 열과 행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열, 행이 정확하게 나눠져서 아주 또박또박 단정하게 글씨가 적혀 있어요. 행복이라는 시 같은 경우에는 느낌도 조금 더 행복한 느낌으로 조금 사랑스럽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그 시의 운율에 따라가지 않고 자유롭게 캘리그라피 느낌으로 구조를 한번 잡아서 적어볼게요. 제목도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제목을 조금 크게 적어보려고 해요. 행복 나태주 어시 나태주 가수가 좀 옮겨내. 그 이름 태권도 안 그 이름 저기 색깔이 있으면 이런데 빨간색으로 표시를 조금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만 봐도 조금 행복할 수 있게 행복이라는 단어 이제 제목을 좀 크게 적었고요. 이게 맞춰서 적어볼게요.
각도가 좀 지그재그 느낌으로 잊지 않으셨죠? 우리 앞 시간에 그 구도할 때 지그재그로 많이 맞춰본 적이 있었어요. 각도, 글씨의 각도도 조금 삐뚤빼뚤한 느낌으로 적었고요. 행복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귀염귀염한 느낌으로 글씨 전체의 채가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시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조금 더 느낌이 행복한 느낌, 좀 더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그 글 그림화 시켜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꽃을 정말 꽃그림을 넣어서 꽃이란 단어를 만들든지 봄을 또 봄의 느낌으로 만들든지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라든지 사랑, 꽃, 봄 또는 산 이런 느낌을 이렇게 글 그림화 시켜서 또 한 작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내용이 우리 이제 감성을 자극시키는 거지만 그 내용과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함께 자극을 이제 감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그 감성을 잘 표현해내는 것도 하나의 연습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더 좋은 거는 요런 하트나 아니면 행복이라는 글자 자체를 조금 더 이제 따뜻한 느낌의 색깔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도를 이제 잡아봤으니까 또 다른 구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 실을 보면 이제 우리가 딱딱 끊어가면서 운율적인 형태의 시도 있지만 수필처럼 이제 긴 장문들이 들어가 있는 그 시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쓸 때는 그 시를 좋아하고 그 구조를 쓰고 싶지만 내가 그 부분은 구도를 잘 잡을 수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제가 그런 시들을 이제 작품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도예요.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제 작품이 부분이고 하시면서 조금 응용하시면서 하셔도 되게 괜찮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따로 구도를 생각하지 않고 작품지 전체에 글자를 다 집어넣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전체 종이에 여백 없이 글씨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좀 긴 산문 형식의 시를 또 한 구절만, 한 단락만 한번 적어 볼게요. 여백 없이 적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꽉 차게 적어야 되겠죠? 나태주 시인님의 시고요. 아끼지 마세요 중에서 마지막 단락이에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은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이 단락을 적어볼게요. 좀 길긴 하지만 구도 없이 바로 꽉 찬 느낌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세로 형식을 이제 쓰셔도 되고 굳이 세로 형식으로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크구나.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입고
이거는 선생님.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지금 좋은 들으세요.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공공 좀 길죠? 얘는 넣고 세요. 이거는 뭡니까? 아끼지 맞아요. 마시고. 제목입니다. 아, 아끼지 마세요. 보시면 이제 저는 지금 아래쪽은 지금 내려놨죠. 이제 여기까지 종이를 가득 채워서 글을 썼어요. 여기 전에 우리 그 어머니가 창호지에다가 연필이라고 부스가 있어가지고 책을 이래 매하더라고. 창호지를 적어가지고 이 연필이라고 한 대로 자 읽어보면 나왔더라고. 그래가 이제 실로 끼가지고 책을 한 개 묶어갈 거야. 시는 이제 이 시의 느낌은 사실 없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작품 형식으로 어떻게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사실 뭐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그림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글씨를 조금 표현하면서 좀 산문 형식의 시를 이제 좀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굳이 세로 형식으로 글자를 넣지 않아도 괜찮고요. 단지 저는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글자 자체를 각도를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좀 삐뚤빼뚤한 느낌의 글씨체를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글의 구도나
글씨의 전체적인 느낌에 따라서 글씨를 단정하게 써야 좋을 때가 있고, 아니면 조금 귀엽게, 좀 사랑스럽게, 또는 좀 강하게 써야 어울리는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 시의 내용과 그다음에 내가 잡는 구도, 그 전체적인 작품의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글씨의 느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아끼지 마세요. 얘 놓고 자 했어야지. 대중 얘 놓고 자 보세야지. 다 보세야지. 여기는 깍지하려고 한다면 글씨를 조금 더 크게 적어도 괜찮아요. 글씨를 조금 더 크게 적어도. 네, 오늘도 이렇게 실을 작품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전반적인 캘리그라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은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작품 위주로 계속 갈 거예요.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흰색 종이에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처럼 하나의 종이 위에 작품처럼 글씨를 구성해서 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하시다가 정말 이 글씨는 잘 나왔다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한두 개씩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합성을 해서 나의 사진과 같이 어플에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의 선물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 한번 해보도록 해요. 오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